제1부 황혼의 그림자.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72평형 아파트. 이곳은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던 75세 박철수와 그의 아내 70세 김영숙이 40년간 일궈온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거실 한쪽 구석, 낡은 소파에 앉아있는 박철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어깨를 호령하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없고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다. 옆에서 그를 돌보는 김영숙 역시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성치 않아 지팡이에 의존해 겨우겨우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보, 오늘도 애들 소식이 없네. 김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러게 명절이 지난 지 벌써 2달이 됐는데 이 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장남 박준호 45세, 차남 박준영 42세, 그리고 막내딸 박미영 38세. 모두 부모의 희생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성공할수록 부모와는 더욱 멀어져만 갔다. 박철수는 젊은 시절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 중견 건설회사까지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자식들의 교육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장남 준호를 의대에, 차남 준영을 로스쿨에, 막내 미영을 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IMF 외환 위기 때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고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제2부 세 자녀의 현재 장남 박준호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었다. 하루 수술 스케줄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그였지만 부모님께 안부 전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최수진은 재벌가 출신으로 시부모를 무시하는 태도가 노골적이었다. 여보, 또 시아버님이 전화하셨어요. 병원비가 모자란다고. 수진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래? 나중에 계좌로 조금 보내드리지 뭐. 준호는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며 무심하게 답했다. 조금이 얼마예요? 우리도 아이들 교육비, 강남 집값, 외제차 할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부모님이면 뭐 어때요? 우리가 성공한 게 우리 능력 아닌가요? 시아버님 사업 실패한 게 우리 잘못도 아니고. 차남 박준영은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기업 법무를 전담하며 연봉만 수십억을 받는 그였지만 역시 부모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 특히 그의 아내 이혜진 역시 의사 집안 출신으로 남편의 가난한 집안 내력을 부끄러워했다. 당신 부모님 또 돈 달라고 연락 왔어요. 이번엔 아버님 파킨슨병 치료비래요. 혜진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알았어. 얼마 안 되잖아. 준영은 고급 양주를 마시며 답했다. 얼마 안 된다고요? 한 달에 이미 10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사교육비만 해도 월 1,000만 원인데. 막내딸 박미영은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대기업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미혼인 그녀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 엄마, 또 선보라고요? 저 바빠 죽겠는데. 미영이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았다. 미영아, 넌 이제 38이야.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제가 잘 살고 있잖아요. 결혼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선 엄마, 요즘 시대가 언제인데 그런 소리예요. 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미영은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사실 그녀는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제3부 위기의 시작. 어느 날 아침 박철수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파킨슨병이 악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것이다. 김영숙은 당황해서 119에 신고했고 박철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자녀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장남 준호는 수술 중이라 받지 않았고 차남 준영은 중요한 미팅 중이라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막내 미영은 해외 출장 중이라 당장 올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김영숙 혼자서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70세의 몸으로 남편을 간병하는 것은 너무나 벅찼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준호가 병원에 나타났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많이 안 좋으셔. 김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의사는 준호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했다. 환자분은 파킨슨병 말기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입원 치료를 받으시거나 집에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월 최소 5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500만 원요. 네, 그리고 각종 약값과 치료비를 포함하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제4부 형제들의 갈등. 일주일 후, 세 형제자매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장소는 준호의 강남병원 상담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모인 거야? 준영이 시계를 보며 물었다. 아버지, 간병비 문제 때문이야. 준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간병비가 얼마인데? 미영이 물었다. 월 500만 원 이상 들 것 같아. 침묵이 흘렀다.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걸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해. 그럼 누가 부담해? 우리가 자식들이잖아. 준호가 답했다. 형, 현실을 좀 봐.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어.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차 할부 월 500만 원이 어디서 나와? 미영도 거들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저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언제 구조조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준호가 답답해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그냥 방치할 순 없잖아.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거야. 준영이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이 뭐야? 요양원이라든지. 요양원?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 많아.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미영도 동조했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써도 전문가만 못하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 정말 우리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걸 벌써 잊었어? 형,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야. 준영이 냉정하게 말했다. 제오부 어머니의 절망. 집에 돌아온 김영숙은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식들의 대화를 엿들은 그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김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때 박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영수가, 여보, 깨어나셨어요? 애들은? 김영숙은 대답하기 곤란했다. 애들은 바빠서. 박철수는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구나. 여보,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병든 늙은이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우리 평생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김영숙 혼자서 남편을 간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남편이 밤에 깨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약 복용 시간을 놓치는 일도 빈번했다. 어느 날 밤 박철수가 또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